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매일 아침 출근만 하면 통장에 수십만 원이 꽂히고 1년이면 1억 원이 넘는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삶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이고 누군가에게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 기업 중 하나인 현대제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꿈 같은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차가운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지가 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억대 연봉을 받던 그들이 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버린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내 지갑, 내 자식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아주 무서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기업 노조라고 하면 힘이 세고 절대 망하지 않는 철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노조가 파업하면 회사가 벌벌 떨며 돈을 싸들고 온다고만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화려한 투쟁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잔혹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주던 회사가 왜 등을 돌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투쟁이 어떻게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됐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밑바닥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은 그들이 받던 1억 원이라는 연봉이 사실은 독이 든 성배였다는 점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아주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칩시다. 빵 하나에 5천 원인데 빵집 직원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가게 앞에서 매일 소리를 지릅니다. 사장님은 손님이 끊길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의 월급을 2배로 올려줍니다. 그럼 빵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하지만 손님들은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너무 비싸진 빵을 사 먹지 않고 옆집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빵집은 망하고 월급을 많이 받던 직원도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제철에서 벌어진 일의 핵심입니다. 40대 후반의 김 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현대제철에서 15년간 일하며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오니 김 씨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그래서 작년에 무리해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은행에서 3억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때는 금리가 낮아서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매달 이자만 130만 원이 나갔지만 노조가 투쟁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연봉을 올려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김 씨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가 받던 연봉 1억 2천만 원 중 순수하게 본인의 실력으로 번 돈은 절반도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파업을 막으려고 억지로 얹어준 일종의 입막음 비용이었습니다. 회사는 이익이 나서 주는 게 아니라 공장이 멈추면 하루에 수백억 원의 손해가 나니까 그게 무서워서 억지로 돈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회사가 바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아주 무서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필요 없게 만드는 기술, 자동화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 가면 서빙하는 로봇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로봇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월급 올려달라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밤샘 일을 해도 수당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거대 공장도 똑같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한번 할 때마다 회사는 생각했습니다. 저 시끄러운 사람 한 명에게 1억 원을 주느니 2억 원짜리 로봇 한 대를 들여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히겠다고 말이죠. 두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노조의 투쟁보다 훨씬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귀족 노조원들은 착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뜨거운 샘물을 누가 뽑아내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샘물의 온도를 맞추고 로봇이 위험한 작업을 대신합니다. 사람이 직접 뜨거운 열기 앞에서 땀 흘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50대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씨는 공장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노조 간부를 맡아 회사를 상대로 아주 강한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권고했을 때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이 기계를 제일 잘하는데 감히 나를 자르겠느냐며 더 큰 소리를 냈죠.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갔을 때 회사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없어도 공장이 돌아가도록 미리 설치해둔 자동화 시스템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겁니다. 박 씨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동안 안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투쟁이 끝나고 박 씨가 기세등등하게 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서 있던 자리에 최첨단 로봇팔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박 씨의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이 필요 없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박 씨가 믿었던 노조의 방패는 인공지능이라는 창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이런 진실이 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조 수뇌부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계속 이길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투쟁하면 이긴다. 파업하면 연봉이 오른다. 이런 달콤한 말로 일반 조합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조용히 자동화를 진행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굳이 노조와 전면전에 벌여서 시끄럽게 만들기보다 투쟁하는 동안 조용히 사람을 기계로 바꾸는 작업을 마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대중의 차가운 시선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1억 원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더 달라고 파업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밖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고 자영업자들은 월세도 못 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큰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내는 악순환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먼저 노조가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일단 들어주는 척하면서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를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동시에 회사는 더 빠르게 자동화와 외주화를 서두릅니다. 결국 회사의 경쟁력은 약해지고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할 임계점이 오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노조는 더 악착같이 투쟁하고 회사는 더 필사적으로 사람을 기계로 바꿉니다.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1억 연봉이 영원할 거라 믿고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던 김 씨 같은 평범한 가장들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환산해 볼까요? 강경 투쟁으로 공장이 한 번 멈출 때마다 발생하는 손실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고 아파트 건축비에 녹아듭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할부금, 매달 갚는 대출이자 속에 귀족노조의 객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이 비용을 대신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잃은 노조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현대제철의 사례는 다른 대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됐습니다. 이미 삼성, 현대차 같은 큰 기업들도 조용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공장, 노조가 간섭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회사가 주는 연봉을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회사가 주는 떡고물일 뿐입니다. 진짜 내 몸값은 내가 이 회사를 나갔을 때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둘째, 시대의 변화에 눈을 뜨십시오. 내 업무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셋째, 무리한 빚을 내지 마십시오. 오늘 받는 1억 원이 내일도 들어올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르는 게 약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생존입니다. 진실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귀족노조의 처참한 최후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조직의 힘 뒤에 숨어서 요행을 바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서 어떤 풍파에도 살아남을 것인지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과 미래를 지켜줄 사람은 노조도 회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김 씨나 박 씨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 거대한 변화가 오히려 부자가 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이 냉혹한 경제 전쟁터에서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